조작 기소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증거 수집이 있었던 거죠. 그 건건이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중지해야 됩니다. 원래 수사를 중지하고 별도 영장 받고 나서 수사를 다시 개시해야 돼요.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웅래 의원 유죄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장 받았다면 유죄 나왔을 거예요. 네.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쪽에 있는 포인트고 법원에서 판단한 포인트는 이쪽 왼쪽에 아니, 있는 포인트 서로는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이유는 네.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2건이나 있었는데 이걸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일이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죠. 단순히 한 명의 경찰이 그냥 업무태만 내지는 게을러서 이런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건지 아니면 2건이 이렇게 있다 보니 그것도 한 명의 경찰에 의해서 있다 보니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떤 건지는 뭐 차차 수사가 더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얘기도 한번 오늘 후반부에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치권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의 변호사님들 모시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오늘 표정이 다른 날보다 좀 어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오해했군요. 3분 전까지만 해도 어두웠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프로입니다. 네. 우리 강성 방송 프로. 네, 강성 변호사님도 오셨고 신혜영 기자님 오늘 뉴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시작 전 회의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파장이 꽤 커지고 있네요. 네,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봤던 거는 어쨌든 이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노 전 의원에게 이제 돈을 줬다라고 봤던 사업가 박모 씨가 있고 박모 씨의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 보면 이건 돈 받은 거 맞다. 이거 핵심 증거다라고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들리는 음성 녹취가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애초에 이 녹음 파일이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 관련 수사를 하다가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노웅래 사건에 적용을 하려면 다시 뭐 영장도 받고 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선고가 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정치 검찰의 폐악질이다. 정치 검찰에 기소되고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웅래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당시 본인이 2024년 당대표 시절에 노웅래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폐악질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에 내가 총선 전반을 보느라 어쩔 수 없이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그에 대해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900자 정도가 되는 사과문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과문 안에 이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가 언급이 되니까 이제 꽤 이제 부각을 좀 시킨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여러 정치인들이 여기에 얹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네. 당시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국회에 나와서 설명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다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봐라.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느냐. 네. 한동훈 석고되지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제 한동훈 의원이나 뭐 이제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지금 이 판결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절대로 돈 안 받았다라고 판결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노웅래가 과연 뭐 이노센트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라고 하면서 네.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꾸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빌드업하는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참전했죠. 이제 홍준표 시장이 네.
이제 저희 방송에도 한동훈 지난주에 출연했었는데 네, 한동훈의 책임은 없냐. 어쨌든 이거 좀 제대로 수사 못한 거고 불법 수사 지시하고 감독한 한동훈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큰 소리냐. 그런 한동훈 같은 애가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막 비판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류재화 변호사가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류지영 변호사까지 참전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죠.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시장도 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 텐데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건을 좀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후배 법조인으로서 그냥 겸손하게 한마디 거둔 거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무죄가 난 건 맞다. 그러니까 not guilty랑 innocent의 차이는 그러니까 좀 결백하다는 것과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차이 생각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돼 있고 네. 그게 증거에서 탈락하니까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가 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무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끝내면 되는데 나는 돈을 일체 받은 적도 없이 결백한 사람이다. 이노센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not guilty, 무죄 받은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웅래 전 의원이 본인 그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이후에 그 글을 써요. 네. SNS에 글을 써서 결백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런 표현을 써 이노센트죠. 근데 본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난 돈은 받긴 받았다.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다. 네. 물론 그 후원금 회계 처리 안 했습니다. 어쨌든 회계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럼 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네. 아무튼 그 돈은 받긴 받았다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 결백 운운하는 것이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는데요. 네.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들어와서 이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이제 이런 얘기로 이게 번지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갑자기 견강부회 전혀 엉뚱한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조작 기소 정치 검찰 운운하는 거 보니 결국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그 빌드업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때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다가 분위기 안 좋아져서 그만둔 거 네. 있잖아요. 그 조작 기소 특검법, 저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다시 9월 안에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빌드업까지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니까 좀 뭐 뒤에 좀 내비두고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는 맞아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 그러니까 위법한 수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다 돈봉투 사건인 건 동일한데 예. 비슷한 시기에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과 관련해서 네. 녹음 파일을 제출받아요. 네. 임의로. 그러니까 스스로 제출해 주는 거죠. 수사기관에.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네.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된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새로 영장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걸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편입을 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어차피 이미 제출 받았으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 그걸로 이제 수사를 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증거로 붙여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법원이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건 맞고. 위법 수집 증거네. 네. 그거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증거에서 배제돼야 되는 게 잘못됐는데 맞고. 그럼 그거는 무슨 기소예요? 잘못된 기소를 지금 그래서 조작 기소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류지아 변호사님은 그게 조작 기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기소라고 조작 불러요? 기소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건 무슨 기소인지만 먼저 잘못된 말해봐요. 기소죠.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가 기소, 있는 거지. 잘못된 기소와 잘못된 조작 기소는 증거 다른 수집이 것이다.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네. 잘못된 네. 증거 수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광의적으로 이거를 조작 기소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검사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누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제 일부러 그렇게 기소한 거죠.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고 일부러 한 거죠. 그거는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건 고의죠, 당연히.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아니 별건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는데 그걸 했다 그거 그러니까 실수라고요? 왜냐하면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그 의도가 분명히 아니, 있었다. 그거 의도가 거죠? 그거 실수라고 하는 건 예. 아니죠.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고의적으로 일부러 한 거니까 그게 바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그렇게 했었으면 본인들이 그러면은 네. 무죄를 받지 않도록
이것이 유죄이고 제대로 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그걸 못했고 그래서 입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1심에서도 그건 입증이 안 됐네. 니네들이 일단 그 절차도 잘못됐네. 니네들이 기소가 잘못됐네. 이래가지고 1심, 2심 전체적으로 다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아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듣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저도 말할 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 삼는 거는 검사가 네.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기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제 이게 바로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졌고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이 기소한 내용이 거의 다 그런 식이었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게 다 옳고 니네들은 그렇게 범죄자이니까 무조건 기소해가지고 해야 되라고 했어. 근데 다 올려놨는데 무슨 뭐 그러면서 정말 모욕까지 주고 현직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돈봉투집 뭔지도 소리까지 다 있다고 했어. 네. 근데 지금 그 건건이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검사들이 이거를 뭐 한두 번 하는 검사들도 아니고 이거 뭐 1, 2년 들어온 검사들도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한테 그 부분만 하나 좀 여쭤보면 만약에 1, 2년 한 검사도 아니고 한두 번 한 검사도 아니면 이렇게 증거 내면 법원에서 기각될 바로 걸 그거예요. 모르질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유죄 만들고 싶으면 잘 마련해서 이 사람을 기소를 제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한 거예요? 자기네는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이 정도에도 이제 그 받겠다?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한 알겠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들을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요.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일부러 기소를 한 것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준 거예요. 네. 너네들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증거들로 사람들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거에 가장 큰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자,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예, 스토리텔링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는 민주당 인사가 네. 어떤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정근 씨 유죄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돈봉투 사건인 거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자금 받았어요. 네. 네. 돈 준 그 사업가도 처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화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화 녹음 파일이 수십 개, 수백 개 될 수도 있고 수천 개 될 수도 있어요. 자동 녹음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들어봤다는 건 네. 제가 의심하기로는 이거 민주당 인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보다 보면 재밌는 거 나올 수도 있어. 뭐 하나 걸릴 거 나온다. 네, 민주당 주요 인사에 대한 녹음 파일이니까 다 한번 들어봐. 선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원래 변호인이나 그 피압수자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인들이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거는 보지 마세요.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저희 방식으로 그 많은 녹음 파일 일 많은 그 수사기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 들어봐요. 근데 다 들어봤다는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다는 건 민주당 거기 의도가 때문에 있다는 거고. 예, 그건 비판은 받을 만해요. 예. 법원도 그걸 지적하면서 예. 또 엉뚱한 사건 증거가 나왔으면 압수수색 영장 받았어야지. 그럼 안 받은 거는 영장주의 위반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증거를 다 날려버리니까 예. 아무 증거 없는 사건이 돼버려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중지해야 됩니다. 원래 수사를 중지하고 별도 영장 받고 나서 수사를 다시 개시해야 돼요.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웅래 의원 유죄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장 받았다면 유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 라인인데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조작 기소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조작 기소라는 건 네. 증거를 갖다 녹취록 음성을 바꿔버린다든가 네. 뭐 문서를 변조한다든지 아. 아니면 뭐 관계인들 불러갖고 막 조져가지고 너네들 허위 자백해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소를 했다면 저는 조작 기소라고 말을 쓸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기소를 잘못한 거고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무죄 마땅히 나와야 되고 저 대법원 상고에도 무죄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기소하면. 근데 이렇게 기소하면 무조건 무죄 나오고 네. 이거 법조인들이 그냥 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준비하면서 푸는 전형적인 기출문제에 나오는 판례예요. 이렇게 영장 청구 별도로 안 하면 위법 수집 증거다. 다 알아요. 모든 법조인이 다 알아요. 근데 검사가 왜 그걸 안 했는지 그게 네. 의문이에요. 아,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걸 타고 들어가서 네. 검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조작 기소했으니까 대통령 사건도 조작 기소
이렇게 연결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사건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예, 저도 그러면은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 먼저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게 녹음 파일을 이제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저도 입회 같은 걸 해보면 듣기 전에는 녹음한 본인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있는 수도 녹음 있죠. 파일인지는 네네네네. 들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 고의로 그랬다. 고의로 검사가 고의로 알면서도 이 엉뚱한 사건에 갔다 이 증거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럴 거라면 판사한테 100% 걸릴 텐데 그걸 왜 고의로 했겠느냐라는 질문에 또 취약해요. 그러니까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뭐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냥 가능성을 저는 아니, 열어두고는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검사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진 주장인데 네. 검사가 재판에서 1심, 2심, 이제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깨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항소심에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법한 이건 증거입니다. 네. 우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네. 검사의 주장은 이거는 돈 준 사업가가 한 사람이고 네. 돈을 민주당 인사들한테 살포한 거기 때문에 네. 관련 사건이고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다. 별건이 아니다. 영장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주장했는데 판사님이 아니야. 돈 준 사람은 한 명이고 민주당 인사에 돈 준 건 맞는데 사람이 다르지 않냐.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별도로 봐야지. 청탁 내용도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건 판사 말씀이 맞는 예, 것 같고요. 이렇게 싸운 판사 거예요. 입장에 왜냐하면 이 증거 수집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별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검사가 그거를 뭐 날박에 봤는지 뭐 일부러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별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노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 기소다 얘기하셨는데 설사 네. 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작 기소라는 거는 아까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증거를 없던 걸 새로 하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고문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갖다 만들어내거나 받아내거나 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게 조작 기소지 지금은 쓰면 안 되는 다른 별건에 쓰면 안 되는 증거를 갖다 붙여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조작 기소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거 가지고 조작 기소를 한다면 사실 최근에 뭐 아까 수사 1, 2년 한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검찰이.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선거 1, 2년 합니까? 선관위의 부실 수사가 부정 수사로 확장되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을 하지 다들 생각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당 수석 대변인이 등장을 해서 공소 취소 특검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빌드업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네. 계속 말했잖아요. 협의의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작은 정말로 무슨 증거 하나를 이렇게 막 토시 바꾸고 뭐 사실은 사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협의의 조작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원래 안 되는 기소인데도 알면서도 했다는 거 이러면 다 조작 기소라고 우리는 봐요. 그게 광의의 기소라는 거예요. 그래 광의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협의냐 광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쓴 용어나 또 이 뭐 이노센트 어쩌고 얘기했던 이 노웅래 의원이 쓴 이거나 이건 본인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조작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두 분은 그건 조작이라고 하는 네. 그게 단어가 바로 어울리진 않는. 이분들은 네, 지금 두 이걸 분은 이제 협의의 정의를 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 자체 안 맞는다고 조작이라고 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견해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기소할 때에는 자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관련 사건이니까 이거 영장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기소를 한 건데 그걸 고의적인 조작 기소라고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평가의 영역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 파일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냐? 뭐 당사자들이 그 녹음 파일을 들이대면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돈 준 사람들은 돈 줬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독수독과 이론이라 그래서 동나무에서 난 동열매는 다 모든 게 동열매다.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법정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든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면 뒤에도 다 날려야 돼요. 네. 그러면서 싹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체가 하나도 없고 준 사람도 뭐 부인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녹음 파일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핵심은 이 예. 사건은 뭐냐면 그 5번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사업가로부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근데 사업가부터 왜 받았느냐. 예. 그건 이제 그 뭐 발전소 뭐 어쩌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사업에 좀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아까 500만 원 이하 받은 건 한 번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실제 그 돈을 받은 거하고 이 본인이 아까 그 돈을 준 사람이 의도했던 바로 그대로 이 네. 사람에게 원했던 그 방식 그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았는데 돈을 준 목적
돈을 청탁의 대가로 네, 했느냐. 네. 대가성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 대가성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입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쪽에 있는 포인트고 법원에서 판단한 포인트는 이쪽 왼쪽에 있는 포인트 서로 다른 거예요. 대가성은 뇌물죄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다른 위반은 거예요. 뇌물죄 그러니까 대가성이 여기서 만약에 하고 없어도 싶었으면 얼마든지 해당될 그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으면 네. 그걸 다시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검찰이 되게 잘못한 바보같이 거예요. 예. 만약에 잘못한 건 맞죠.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걸 그 얘기를 조작 하는 거예요. 기소하면 안 조작으로 돼요. 보느냐 아니냐 그 네. 이제 뭐 입장 차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이 사건을 고리로 해서 조작 기소 특검을 다시 재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제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사실 지방선거 전에 추진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특위까지 꾸려졌었는데 그 특위에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있고 서영거 법사위원장도 있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있고 이건태 의원도 있고 그래요. 네. 최근에 법사위원들이랑 이 조작기소 특검 언제 추진하면 좋겠냐라고 논의를 했고 어쨌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네. 수석 대변인의 입장이니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바로 9월부터 추진을 할 것 같고 그때 논란이 가장 크게 됐던 게 이 공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할 거냐 마냐였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법사위와 논의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대목이 하나가 있고 제가 또 주목한 하나의 대목은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노웅래 선배 사과합니다. 그 엑셀 두 번째 페이지 주시면 네.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당시에 정치 신인을 마포갑에 투입했고 노 전 의원이 지원 유세까지 했지만 결국은 패배했다. 요 대목이 있거든요. 그 이지은 그러니까 위원장 요 얘기죠. 지역이 이제 마포갑이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저 대목을 보면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내가 좀 잘못되게 공천 배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노웅래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요? 그럼 다시 마포갑으로 상환될 수도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뭐 경선하면 되죠. 경선하면 된다. 네, 경선하면 되는 거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이유는 네.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끌고 이 건이 가면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 네. 대통령에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댓글에 뭐 뿌락치냐 뭐 난리 났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 갈수록 네. 이때까지 나왔던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 돈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거를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녹음 파일 같이 들어보자고. 왜 그 판을 만들어 주냐고요. 이제 강수영 변호사의 네. 우려는 이 건하고 예전에 뭐 조작 기소나 이런 것들은 진짜 성격이 좀 다른데 그렇죠. 자칫 이 건 저 커버 치다가 이전 건들까지 비슷하게 취급받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아니 거죠? 뭘 공격을 해도 세련되게 해서 빌드업을 정치하게 네. 해야지. 어쨌든 무죄 나왔으니까 검찰은 조작이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가다가는 역공을 당한다는 요거 저 걸 우려하는 팩트 거예요. 하나만 좀 체크해드리면 요거 돈을 받은 거는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거죠? 500만 원 500만 받은 원. 거. 500만 원 예. 예, 이하. 그돈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받았다. 했고 대신 이거는 경비 처리는 하지 않았고 회계 처리하지 회계 처리하진 후원금 않았고 계좌에 넣지 않았고. 예, 그건 이제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 많이 받았다 치더라도 여튼 네. 돈 받은 건 인정한 거고 그리고 증거 수집에 위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다는 명백하다는 거는 이건 역시 양쪽 다 모두 네. 인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분의 말씀이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네. 이 말들이 틀리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말하는 거는 법조인들로서 말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는 거다. 노웅래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지금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서 법조인의 논리를 말을 하면 두 분의 말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었고 실제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 노웅래 의원이 빠졌어요. 스스로가. 빠지면서 거기를 사실은 이제 새롭게 투입한 사람이 이지은 위원장이었는데 네. 이지은 위원장이 그때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나와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은 지금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말을 하고 자기 선배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에 저는 포인트를 두면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정치적인 발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정치적인 발언 플러스 당연히 이제 법준이니까 그 여기가 이건 다 섞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딱 하나로만 100% 되는 건 없잖아요. 아까 말한 이노센트된 그런 의견은 없어요. 이거는 네. 정치와 법리가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다 법조인이면 그 두 개의 말을 섞어서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행동도 당연히 정치와 법이 다 들어가는 거지. 아니,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생하셨다 선배님 이런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행동도 뭐 공소 취소 특검 그런 말씀 그거는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이 하는지 안 하는지 공소 몰라. 취소 특검 그거는 갑자기 다른 하고. 사람들이 하는 네. 얘기고 그건 대통령이 하는 얘기 아니잖아. 대통령이 하는 당청 얘기는 일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같은 하는 대통령 얘기는- 뜻이고 당의 뜻인데 네네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얘기는 없지.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 당시 내가 당 대표로서 노웅래 의원에게 미안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도 그 당시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도 속상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아까 뭐 우려하셨던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그냥 참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런 뭐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예전에 뭐 한동훈 의원도 예전에 뭐 그 이야기를 많이 좀 했었으니까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내지는 더 이슈화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있죠. 그 있고 지금 이미 뭐 같이 대통령도 와서 같이 들어보자고 한동훈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당장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검찰이 상고할지부터 봐야 되겠어요. 아, 이것도 상고 포기하면은 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상고 포기하면. 예, 검사가 지금 아까 우리가 대법원 확정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증거 수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상고 명확하게. 그 자체가 네. 저는 상고 이 사건은 저는 그 위법 소지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면 상고를 하지 않아도 안 할 수도 있는 사건을 전 생각해요. 어차피 예, 가도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저는 무죄가 굳이 나올 이거를 꼭 거라면 대법원까지 1심, 네. 2심 다 무죄 나왔는데 대법원까지 꼭 가야 되냐? 그런 네. 생각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상고 포기하면 아.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정치 쟁점화 돼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치 문제화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럼 국회에서 녹음 파일도 틀고 공소취소 특검 문제랑도 연결이 되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선후배 정치인 간에 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선 유지아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해야 그냥 상황에서 대법원 가서 또 무죄 그냥 받는 거지. 대법원 상고 안 하셔도 되니까 네. 낫 길티로 좀 끝내고 이거 가지고 조작 기소나 공소취소로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 검찰은 뭐 아하. 상고 안 해도 상관없고 예, 그거는 대신 상관없어요. 정치권에서는 더 이 얘기 뭐 죄가 없네 마네 뭐 이노센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작 기소 얘기하지 말고 조작 기소로 확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소취소로 가지 말고 네. 그거는 딴 거 가지고 하세요 하려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네.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면 안 되고요. 검찰이 반성해야죠. 예. 머리 박아야 돼요 검사들. 이거 사법시험 1년 공부한 사람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머리 박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뭐 범죄자라고 그렇게 단언할 것 같으면 범죄자를 갖다가 검사가 일 잘못해가지고 무죄 판결 나게 한 거 아니에요. 다 반성해갖고 징계 받아야지. 그렇게 반성해야 될 문제고 상고하면 안 되는 거 맞고요. 예. 다만 저 같으면은 메시지를 낼 때 이 정치 검찰의 본질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일반인 사건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조사를. 근데 민주당 인사 사건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나온 녹음 파일도 이잡듯이 듣고 영장도 제대로 안 받은 채로 이렇게 캐비넷 채우려고 했던 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수사는 다시 하면 안 돼요. 그 부분 지적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걸 타고 대통령 조작 기소까지 가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국민의힘에게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빌드업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건 세련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혹시 뭐 추가하실 게? 아니요, 없어요. 네,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그 시각이 그냥 일반 변호사로서의 그 시각하고 네.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정치적 분명한 것 영향도 같아요. 아마 고려 좀 하신 것 같은데 강소영 변호사께서는. 네, 강수영 변호사는 지금 정치적 영향을 뭐 특별히 막 많이 고려해서라기보다는 네. 본인은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그 법조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지는 내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설명한 건데 네. 그건 강소영 그런 식으로 되지는 변호사도 않더라고요.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가는 정치적 타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봤을 때는. 여튼 요건 아마 네. 한동훈 의원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아마. 이제 와서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재판에서 검찰이 그래. 보도가 재판에서 됐어요.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고 이미 예. 내용도 이제 예, 보도가 보도가 됐고 이제 됐어요. 이거를 이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재판 결과를 활용하느냐에 네. 대한 이제 찬반이 오늘 그렇죠. 쟁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김민석 당대표 네, 소식 주제를 좀 가볼까요?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후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4개월 만에 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김민석 대표가 이 전당대회 토론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이거 자꾸 1주택자에 대해서도 뭐 비거주니 거주니 나누는데 그런 거 없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주장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 전근을 갔는데 수원에 살아요. 근데 서울에 보유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도 다 양해를 하고 공감대 형성했다라고.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이슈가 민주당 그리고 아마 대통령 지지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들을 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정부 안에서는 이제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이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에서 14억으로 높여서 오히려 혜택 주고 비거주하면 12억에서 9억으로 낮춰서 부담 주고 이거였는데 이거 실거주, 비거주 뭐 누구는 예외, 뭔 예외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 그냥 통일해서 1거주는 그냥 기본공제 다 똑같이 1주택은? 맞춰가지고 네, 1주택은 네. 그렇게 가자라는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종부세 부담 한도 얘기라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완벽히 합의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문제도 좀 달랐잖아요. 네, 거주 맞습니다. 비거주가 그것도 예. 좀 다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때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거 부동산 개편안 발표하면서 집은 더 이상 바행이 아니다, 예, 리빙이다, 리브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소유와 거주의 일치 이 정책 자체를 좀 폐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지금 그게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소유와 거주의 완전한 일치를 좀 흐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일단 소유와 거주를 일치시키되 여러 가지 예외적 사유를 조금씩 더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이걸 넓혀가지 말고 컨셉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 거주 비거주 가릴 것 없이 네. 좀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는 걸로 아예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원점에서부터. 뭐 어떤 정책이든 늘 이제 그 정책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1주택은 뭐 특별히 차별두지 않았더니 이제 본인은 거기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돈 연끌해 갖고 이제 비싼 강남집 하나 똘똘한 한 채 그걸로 이제 사놓고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이제 누리려는 분들이 또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방식이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또 우려가 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세제나 하여튼 좀 심플한 게 좋은데 심플하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 관련해서도 어쨌든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제 공급을 뭐 실제로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원활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절차 좀 간소화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의 500세대 이하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권한을 그냥 구청장한테 줘버리자. 그래서 좀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게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한 두세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하여튼 좀 작은 재개발 재건축은 네. 구청장이 할 수 있게 하자. 네, 이거 뭐 광역단체까지 넘어가서 하면은 너무 이제 논의가 시간 오래 길어지고 걸리고 하니까. 하니까. 예. 근데 구청장이 이걸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할 수가 있나요? 구청 차원에서 이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네. 이거 이제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걸 심의하고 하는 거 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공급을 빨리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행정 비효율성 때문에 공급 시기를 더 늦추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구청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단일 생활권이니까 서울이 그래서 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구청장한테 허가 권한을 넘긴다고 해도 뭐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거 권한은 법적으로 어쨌든 이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두 번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용적률이든 뭐 하여튼 고려해야 될 게 또 굉장히 많으니까 뭐 이것도 분명히 또 이슈가 될 건 있겠네요. 네, 이렇게 당정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당정의 원팀 이제 속도를 좀 내는 모양새인데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제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 김민석 대표 모아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을 갖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달 말에 27, 28에 그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요. 의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앞으로의 전략도 짜고 뭐 우리 총선의 과제는 뭐고 막 이런 얘기하고 친목도 다지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행사 끝나고 어쨌든 의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오찬도 갖는다고 합니다. 뭐 전원 오찬이야 이제 뭐 모든 의원들 모이는 거긴 한데 지도부랑 모일 때 그 그림이 어떨지가 살짝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 세 명의 친청 이제 친청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아무튼 세 명의 어쨌든 친청계였던 그런 의원들이 지금 입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예전에 그 소영길 후보, 뭐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셨을 때는 분위기가 그래 좋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정청래 의원의 표정이 굉장히 썩어 있다고 좀 굳어 있었는데 썩기까지는 않고 네. 좀 굳어 있었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세 분 중에 친청계 최고위원 세 분 중에서 제가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분은 당연히 이제 수석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과연 어떻게 그 만찬 자리에 그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 그런 장소에 어떤 네. 표정으로 임하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자, 하여튼 이번에는 내일 활짝 한번 지도부. 웃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단상에 다 올라가서 당선자들 만세할 때는 표정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탈락을 한 상황에서 낙선을 한 상황에서 내가 웃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 지나고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해야 자리니까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맞죠. 이번에는 또 화기애애하게 네.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예측가능하게 뭐 티가 나서. 이제 요런 일정을 잡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공개로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위원 만나거나 할 때. 예, 그리고 뭐 의원들 전체 모아서 뭐 네. 만찬하고 이런 것들도 좀 비공개로 하고 좀 신속하게 빨리 그냥 왜냐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인식이 이렇게 한가롭게 밥 먹고 사진 찍고 뭐 서로 봉합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웃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당내에서는 봉합이 거의 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지지자들끼리 지금 상흔이 아무러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요? 당내에는 갈등 자체가 원래부터 거의 없었다. 친천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어서 예. 이걸 반전의 모멘텀을 할 때에는 우리 이렇게 식사하고 사이 좋아요, 아름다워요, 안심시키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빨리 실전으로 좀 돌입해달라. 김민석 대표도 뭐 이렇게 인사 90도라고 그런 게 상당히 좀 올드해보고 제가 걱정이 많아요, 하여간.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전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하시라. 예, 저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 네.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그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당내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분이 있더라고요. 반란을 진압. 백낙청 예,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진보 진영의 굉장히 큰 어른이신 거는 맞죠? 예, 뭐 원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박진영 민주연구원 원장이랑 대담을 하는 그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누가 뭐래도 이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2기 촛불 정부인데 거기에 반대한 세력들이 총걸기한 대회가 이번 전당대회였다라고 해서 평가를 좀 하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기 촛불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네네. 거의 총골기한 네네. 대회였다고 봐요.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을 끌고 가는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회였다고 봐요.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네네. 자기들이고 이재명 대통령 시켜놓으면은 네네. 응원해준 원래 당의 주인 말을 좀 잘 듣고 네. 또 5년 끝나면은 자기들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지지했던 건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고분고분 안 들으니까 네.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야심이랄까 네. 이런 거하고도 결합이 돼서 반촛불 세력이 총집결했다고 봅니다. 왜요? 유시민 씨의 최근 논의는 본인으로서 상당히 그 수준이 떨어졌다고 봐요. 옛날에 비해서. 네, 백낙천 교수가 굉장히 뉘앙스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 안에 워딩들은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 중에 꽤 적지 않은 숫자는 반촛불 세력으로 이렇게 낙인 찍혔죠. 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 뜻은 알지만 좀 그렇게 하면 좀 듣는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네. 예. 반란 세력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말씀이 아주 굉장히 좀 강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다. 혹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당 지지하신 분들의 갈등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서는 조금 갈등이 뭐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지지하신 분들의 갈등은 꽤 컸잖아요. 밖에 뭐 스피커들은 특히나 더. 거기에 더 지금 기름을 좀 붓는 발언일까요? 아니면 어쨌든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요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십니까? 뭐 근데 현상에 대한 저는 정확한 진단 같아요. 워딩은 좀 어휘는 자극적인 어휘가 있더라도 네. 현상 자체는 정확하게 저는 파악하셨다고 보고 본질적으로 집권 1년 차였던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의제 설정이 이제 뭐 어떤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소구하는 여러 가지 의제들로 다 가려진 것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코어가 어디냐. 코어라는 것이 사실은 호남이었다. 그리고 호남은 유튜브 채널 보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의 마음은 달랐다. 그게 확인이 된 전당대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한쪽 세력이 잘못된 세력이니까 너희들은 적이니까 다 나가. 예. 그렇게 할 거냐. 나가지지도 않고요. 그건 불가능한 길이고 정치를 잘하면 돼요, 대통령이.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 요럴 때 그 갈등상을 봉합할 때 제일 잘 쓰는 기술이 뭐냐면 바깥에 적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저기를 다 같이 때려라. 위기 상황이야.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지구인들끼리 싸워서는 안 돼. 요런 패턴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은 또 민주당만 고립돼요.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표현하는 뭐 중도나 중간에 스윙보터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이 또 갑자기 염증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중간 어디선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보이는데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근데 여기 백낙천 교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혹은 뭐 팩트라고 생각하신다는 거는 원래 민주당의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럼 뭐 친문 내진 뭐 친청으로 대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한번 시켰는데 본인들 뜻대로 안 되니까 좀 힘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했다는 그 인식에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코어가 이탈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인이 네. 그들이 아니었다. 호남은 다르게 생각한다. 신민당 때부터 85년도 막 이때부터 지지하던 분들은 네. 그들이 주인이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건 제가 지적 드리는데 네. 근본적으로 구도는 이 구도가 맞았다는 거죠.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사실 당 이번에 전당대회 권리당원으로서 투표하신 분들은 다 그 당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누가 더 주인이냐 누가 더 코어냐 이 싸운다는 것 자체 그리고 방금 강수영 변호사처럼 실제로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고 호남이었다 이렇게 이거를 갈라치는 것이 저는 당의 분열 봉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뭐 백낙천 교수의 진단에 일부 동의하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그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코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우리를 좀 소홀하게 대했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뭔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증축이 아니라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의심들. 5년 뒤에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적어도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한 40% 50% 사이 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민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당심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 당신들은 주인이 아니었어. 심지어 당신들은 반촛불 세력이었어. 반란군이었어.
이렇게 낙인 찍는 게 당을 두 동강 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 가능합니까? 그런 생각이 전 제3자 입장에서 들어요. 제3자 맞죠? 이해관계자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해관계자라. 당 내에서 자꾸 탈당하라 나가라 남일 같지 않아. 남일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곳이 없어. 우리가 사실 이 당에서 점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포션이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고 적으로 규정하니까 예, 그거는 감정이입이 바람직하지 너무 않아요. 돼버렸어요. 자, 여튼 네. 김민석 대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당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심지어 방송국 만든다는 얘기. 일을 너무 과하게 열심히 초반에 너무 달리는 듯한 느낌이 민주당 있는데 TV? 네. 일단은 이제 로마 군단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취임한 지 오늘이 일주일째거든요. 네. 1일 1TF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TF를 7개나 만들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 민생 접촉하겠다. 불금 정치 골목 민생단. 네. 그러니까 이제 불금마다 거리거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유권자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불금 민생단 TF 만들었고 정치 제도 개혁 추진 TF 만들었고요. 뭐 당원 정비 TF 만들었고요. 네. 말씀하신 민주당 TV 준비 TF 만들었고요. 제2 광화문 당사 추진 TF 만들었고요. 강릉 진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 지원 TF도 만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뭘 만들었냐면 당 대표 직속의 대통합 추진단 TF를 만들었어요. 통합한다. 이거는 민주진영 대통합을 논의한다는 것 같은데 이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 뭐가 있냐면요. 진보 연대 분과가 있고요.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가 있고요. 영입 확장 분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외연을 바로든 좀 아니든 확장한다? 외연 확장하는 과정에서 네. 조국 혁신당과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분과를 따로 뒀네요.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를 뒀고 위원장에 이해식 의원을 뒀는데 일단 이게 소식이 알려지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입장문이 나왔는데 유감 표명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유감 표명? 네, 왜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의 조국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조국당과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양당 사이의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사전에 협의 절차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랑 얘기도 다 안 그러네, 하고 그냥. 담당자 임명하고 막 이렇게 발표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네. 협의할 팀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의 당직 임명하는데 무슨 협의를 사전에 아니 조국 신당은 자기들 숙제나 먼저 해야죠. 합당의 전제, 합당의 전제부터 합당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절대 진리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네. 2차 얘기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쳐졌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이거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야죠. 청년들 어떻게 더 외면하지 않을까? 그걸 해결하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은 지금 아무 숙제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포기 상태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들도 40, 50대면 그냥 코 우리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에 얘기했지만 민주당 당원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된 게 민주당 TV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희가 좀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그 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김어준 열겠다. 네. 네. 7시에요? 그래서 이게 야. 약간 뭐 경쟁 체제가 되나. 물론 이제 경쟁하기는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좀 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민주 진보의 어떤 의제를 이제 민주당 당에서 다시 이제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얘기해도 돼요? 예. 네, 말 많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 나가시는 걸까요? 아니요, 섭외 연락 받아- 전혀 없었는데요. 아, 예, 예. 아긴 뭐 시작은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그 다른 방송의 시청자를 가져오는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꼭 김어준 씨 말고도요. MBC 뭐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나 뭐 박성태 뉴스쇼 CBS, 네. SBS 정치인 김태현의 정치쇼 뭐 뉴스병당 뭐 많죠. 이미, 예, 네. 이미 다 많은데. 시청자들이 출근 시간대에는 자기가 정보를 쏟아가는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쪽 그 소위 말하는 기관지처럼 한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네. 거기는 유튜브하고 좀 다른 게 보수 진보 나눠갖고 싸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던 시청자들이 갑자기 민주당 TV라고 해서 민주당의 뉴스를 보자 라이브로 그거는 저는 대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기존 방송 차라리 그 시간대에 의원들이 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의제 설정을 그 방송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민주당 TV의 역할은 저는 재밌으려면은 라이브를 그때 안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아침에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뭔가 얘기를 했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틀린 얘기거나 잘못된 의제 설정이다. 그 의원들이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분 이내 쇼츠로 따질 수 있도록. 그게 경쟁력이 있지. 라이브로 1시간 동안
이렇게 한 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시청자 다른 소화될까? 방송을 노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김어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동안 민주당 쪽의 어떤 의제 같은 걸 완전히 다 독점을 그렇죠. 좀 한다고 판단을 아마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당의 소속 의원들이 죄다 거기 가서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사실 정상적인 당 운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절할 거면 우리 집에서 해라. 여기서 밖에 나가서 절하지 말고. 90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이유가 거기 동접자가 20만이 넘어가니까 거기서 채팅창에 좀 마음에 드는 얘기 세게 확 지르면은 1년치 후원금이 꽉 차버리잖아요. 네. 그 유혹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구조적으로 그걸 대체할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근데 그게 민주당 TV일 수 있을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 다 유튜브 업계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매우 어려워 보이죠. 그거. 네. 저도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강소영 변호사의 고언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시간대 김어준 유튜버와 동시간대 하다가 네. 처음에는 의리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민주당 당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김민석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의리로 봐줄 수 있겠지만 이게 매일 아침 7시에 의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컨텐츠 자체가 재밌지 않는 이상 네. 맞대결해가지고 만약에 실시간 동접자 수, 동시접촉사 수 완전히 밀려버리면 그것만큼 오히려. 또 자존심 구기는 게 없고 네. 그게 오히려 또다시 뉴스가 돼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 약화에 기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좋겠어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내내 그 뉴미디어, 김어준 씨 방송을 비롯한 뉴미디어에 좀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대한 미디어를 우리가 내세워야겠다. 당 차원에서 해야 됐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장동혁 어디 갔습니까? 이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유튜브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동혁이 간다였던가요? 장동혁 어디 갈 거예요? 장동혁 어디가? 장 대표 어디가? 어디가? 장 대표 어디 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상황이 울건가. 거기가 진짜 민주당 TV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 그 아무튼, 김어준 네. 씨의 뉴스공장이 사실 기여한 바가 되게 크고 그다음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끼쳤고 또 현재의 이 민주 세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단합시키는 데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렇게 막 적대시하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를 뭐 깨부셔야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제 이 민주당 TV가 관제 방송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겠죠. 그리고 뭐 무슨 정말로 뭐 추앙하는 그런 얘기만 올리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100% 실패고 그거보다는 이제 진짜로 정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컨텐츠 그다음에 정말 방송국 운영하듯이 이런저런 시각과 이런저런 의제 설정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금 보고 이 민주당 TV 델리민지가 사실 있었는데 그동안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아마 하겠다고 말을 한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좀 윤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내부를 자꾸 갈라치고 너무 내부 사람들을 자꾸 반적인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네. 김민석 대표가 이제 민주당 TV도 있지만 뭐 인사를 90도로 하자, 또 복장도 혁신하자, 이제 이런 생활 습관 면에서 아주 많은 제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인사 구실은 왜 하기로 한 거예요? 정중해 보이고 싶으니까 모르겠어요. 국민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고 각도를 좀 했는데 올린대요. 조금 보면 좀 무섭잖아요. 똑같아. 왜 그래? 왜 이렇게 수가 많아? 민주당 의원들이 수가 그러니까 많아서 또 더해. 너무 수가 많으니까 약간 막 형님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비판을 김민석 대표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과했나요?라고 하면서 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 좀 인사하는 그런 것도 조금 보기 좋게 다듬어 주시죠.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네. 뭐 복장도 혁신하자. 그리고 모든 의원이 다 하나씩 당직을 맡자. 그러니까 전 인민에 간부합니다. 뭘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거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다. 네. 너무 지시가 쏟아지니까 이거 복장은 어떻게 뭐 혁신을 하라는 거야? 유니폼을 맞추자는 거야? 뭐야? 뭘 맡으라는 거야? 이제 이런 반응들이 조금 이제 있다. 네. 약간의 이제 조금만 속도 조절을 해달라 이제 이런 뭐 반응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당직 인선도 계속 추가로 하고 있는데 뭐 정무직 당직자들 뭐 전략기획위원장의 김원희 의원 뭐 정책위의장의 민병도 허영 그리고 대표 특보단장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이제 최재성 수석이 사실은 뭐 일단
현재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역 정치인은 방송은 꽤 많이 방송을 많이 하시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역할을 맡으신 지는 좀 됐었는데 이제 복귀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 최재성 전 수석이 또 이제 원래 지역구가 남양주 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마포갑에 뭐 노웅래 이지은 뭐 이제 남양주 갑에 최재성 최민희 그리고 요새 또 이제 한민수 의원도 하면 뭐 갑자기 댓글에 막 박용진 막 이렇게 달린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큰 이른바 그림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의 지역구별로 한 명씩 다 뭔가 컴백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민희 자리에는 최재성, 이지은 자리에는 노웅래, 그리고 또 한민수 자리에는 박용진. 이렇게 그럴 이제 의도가 뭐 김 대표가 있었다고는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연상이 되잖아요. 이제 해당 너무 지역구에 누가 있지가 이제 연상이 되니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온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인석 대표님은 너무 의혹이 지금 과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초반에는 네, 좀 뭐 슬로우 대체로 다 하셨- 뭐 네. 의혹들이 좀 넘치죠. 너무 과하셨어요. 자, 그리고 와, 놀라운 장면 하나. 김태규 의원. 네. 와, 제가 요거- 오늘 이 장면을 어디다 끼워 넣을지 정말 고민을 해서 뺄까도 생각했지만 이걸 네.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아니 자꾸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대법원장을 두고 법기술원장이니 뭐니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나왔던 장면이죠. 잠깐 볼게요. 법원 출신이시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이 되시는 게 자꾸요. 좀 조용히 하세요. 대수세선. 얘기를 지키는 말이야. 뭘 얘기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손가락질을 위원장이 하는 그 네, 이게 이제 많이 편집이 좀 되긴 했는데 더 좀 험악했던 장면들이 매우 많이. 정제된 장면으로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처음에 새로운 당대표 된 김민석 씨가 하면서 그걸 2번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한 번만 나갔는데. 예. 그러면서 누가 시비 걸기를 기다리시더라고. 김민석 씨가 네. 맨 처음에 김민석 이제- 씨가 네. 예,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하고 잠깐 포즈를 둡니다. 네. 누가 들어올 줄 알았겠지. 근데 안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김민석 씨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아마 요 장면에서 연출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 과거에 저 삼국지 보면은 그 지력이 조금 모자란 장수들이요 상대방이 도발을 하면은 끌려 나갑니다. 자기 진을 비우고 막 나가요.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후진이 비면서 뒤쪽에서 후공 당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예. 그 도발계에 쉽사리 당하지 않는 게 지력이 높은 장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도발이에요. 이진숙, 김태규 이런 사람들 다 수가 얕은 사람들이고 실력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쇼츠 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 지금 김태규 우리는 이상한 장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난리 났어요. 지금 투사라고. 지금 열광. 김태규 대선설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진숙 뭐 5.18 그거 한번 저기 포럼 한번 열었다고 미래 대통령 이진숙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든지 간에 민주당 앞에서 도발해가지고 핍박받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그 장면 딱 따서 내가 바로 투사다. 민주당 최전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철저히 무시하시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씨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토끼가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또 헛소리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저기다 판을 깔아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있으면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실 때는 듣고 뭐하냐. 당 대표가 지금 저렇게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니 이럴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문제지만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은 한정으로 도발계만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냥 앞에서 뭘 하든 가만히 그냥 무시하시라 철저히 그 얘기 드리는 그 거예요. 쇼츠 만드는데 도움 주지 마시라. 그럼요. 그 후에 소구하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같은 당으로서 왜 말을 시켜? 코멘트를 좀 일단 이제 뭐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네. 그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무리하게 이번에 대법관 후보 제청하는 문제 관련해서 너무 이제 좀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러링격으로 김민석 씨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도발을 그러니까 의도된
그러니까 도발을 유도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뭐 쇼츠 때문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너무 민망한 장면이고 아무리 쇼츠에 뭐 많이 회자가 되고 또 강성 지지층들한테 미래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법사위장에서 저렇게 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네.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사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꽁트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잘 그 제작된 꽁트 같은 건데 연기가 좀 전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세요. 네. 김태우 판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그 저런 식으로 막 빽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쉽게 이렇게 막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표정이 되게 뿌듯해 보여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성공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 하나의 그 꽁트를 완성했으니까 그런 건데 힘 조절에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게 약간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학이 고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잔잔하다 갑자기 빡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그게 어떤 내러티브 안에 몰입하다가 깨지는 효과가 좀 있어서 평소에 소리를 좀 많이 몰입을 질러보던 깨는. 사람이면 무슨 연출자 같은. 그러면 이게 좀 뭐 연기 예. 감독이요? 평소에 많이 해둬서 힘 조절을 하거든요. 요때 터트려야겠다. 근데 이게 초반부터 너무 세게 터트리시는 바람에 약간 그게 당황스러워요. 발연기를 하고 말았다. 네. 네. 근데 친한계 분들 좀 규합시켜가지고 이준석 의원 좀 제명되게 좀 해봐요. 친한계 의원들만 동참하면은 국회의원 제명시킬 수 있어요. 3분의 2 채워 지금. 예? 아니 친한계가 지금 뭐 장동혁도 못 물리쳐 뭐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욕만 하잖아요. 네.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국회의원 권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준석 제명입니다. 저는 이진석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왜요? 그건 반대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헌정 역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한 명이 유일했죠. 아시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 유신에 반대해가지고 제명 나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거는 물론 잘못했다고 징계하는 성격으로 제명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지역구에서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쉽게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지어 제명의 수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당내에서 지금 징계도 할 수 있고. 당내 네.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이거 됐다고 이진숙 의원 제명 아니면 뭐 국회 도서관장 해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또 이걸 너무 정치 공세화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당내 징계도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거 지금 이진수 법안이 의원은 올라가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격정지 국회의원 자격정지 1년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차라리 과반이 그거를 하는 게 나아. 그거는 과반으로 그냥 입법만 해가지고 자격정지도 있어요. 숨 자격정지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갔어요. 친한계 그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저 이제 의원 강조사 지지하는 말은 분들도 실제 좀 친한게도 힘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거를 지금 쓸 수 있게끔 사용해라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런 거는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너무 약해. 약해 내가 그냥 읽었어. 네. 근데 이진숙이 오늘 진짜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 광역 도발이 이어지고 있네요. 김민석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네, 근데 김민석 이제 대표가 여러 앞서 가지. 이제 이진숙 의원을 향해서 네. 뭐 여자 뭐 전두환 여자 히틀러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본인을 여자 히틀러에 비유한 것이 근데 전두환은 빠졌나? 여자 히틀러에 비유하는 것이 이거는 모욕이다라고 해서 뭐가 모욕이야. 존경하시니까 그렇겠지 네, 뭐. 뭐 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히틀러라고 했으면. 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거- 국민의힘 소식도 다뤄야 되는데. 아,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아무튼 이거 당협위원장 싹 물갈이하고 직선제로 뽑기로 장동혁 대표가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반대했고 최종적으로 오늘 최고위에서도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이 네. 났네요. 장동훈 예. 대표가 일단 물러선 거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장동훈 대표는 칼을 빼들었으니까 갔어야 됐는데 의원들의 힘에 1차적으로 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리더십에 약간의 손상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고성국 TV에서는 엄청 강하게 그렇죠. 밀리는데. 예. 네, 아마 이거 고성국 씨한테 네. 혼나지 않을까 싶어요. 장동혁 불려 나가서 대표가 네. 왜 보류시켰냐고. 네. 아, 밀고 나가지 여기서 한번 밀리면 삐끗하면 끝이다. 왜 밀린 쭉 거예요? 밀린다. 근데 왜 밀린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에 태도를 봐서는 사실 그냥 끝까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내 의원들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우습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배지만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를 넘어서서 뭐 저희는 당무위원회가 없고 전국위원회, 상임정부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원내 의원들이 상당히 장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원 당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당원 당규를 넘어설 수 있는 대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주
요 뉴스는 전달을 그래도 해드려야 될 것 이게 같아서. 주말 사이에 사실 가장 네. 좀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고고, 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서 이거 하는 경찰관이 벌인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미란 씨라고 해서 이제 이분 얼굴도 공개되고 이제 실종 신고가 됐는데, 장미란 씨라고 하는 이제 젊은 여성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이분이랑 연락도 되고 예,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허위로 그냥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모르고 계속 사람 찾습니다, 전단지 뿌리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신고를 했던 A씨, 실종자 A씨의 가족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사람도 못 찾았는데 지금 뭐 문제 없다고 그러고 내 남편도 찾아줘라고 하면서 재차 재수사를 의뢰했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자기 남편도 제대로 찾지도 않고 그냥 뭐 연락이 됐는데 뭐 안 돌아가고 싶대요,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한다면서 이것도 그냥 종결 처리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A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네. 케이스가 지금 2건이 나온 거고요.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 장미란 씨의 시신도 지금 51일 만인가요? 아무튼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수사하면 이렇게 시신도 금방 찾는데 왜 실종,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 내가 연락해 보니까 연락됩니다. 대신 가족들한테는 뭐 연락하고 알리지 싶지 않은 말아달래요. 모양이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 얘가 진짜 우리랑 뭐 좀 연 끊고 살고 싶은 건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왜 경찰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종되거나 돌아가신 거에 책임이 혹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생각 그 할 수밖에 정도가 없어요. 아니고서는. 네. 근데 예. 또 기분 나쁜 거는 경찰 한 사람이 이런 이제 미친 짓을 한다고 쳐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무 담당하는 경찰이 자기 혼자 연락됐습니다, 이건 실종 해제예요, 그럼 끝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시스템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 위에서 2중 3중으로 필터링이 뭐가 돼야 될까,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연락된 게 맞는지, 정말 통화 내역이라도 누군가가 결재권자 위에서 확인을 하고, 네. 그러고 해제가 돼야지. 그냥 한 사람이 처리하면 끝이라는 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장미란 씨, 오늘 시신이 발견된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실종 추정 지점에 CCTV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 확보해서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 CCTV 118대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버리니까. 제주서에서는 시간이 지나서라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하는데, 삭제 일자가 6월 11일, 19일 이게 정말 다 자동으로 삭제가 된 건지 아닌지는 좀 추가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스템에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 이 두 사건 모두 이제 오늘 그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거든요. 아마 오늘 구속될 것 같은데, 그 경찰관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둘 다 접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당직실에서 앉아가지고 접수되고 뭐 하기 귀찮고 좀 알아본 척하고 연락됐는데 알려주지 말라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뭉개고 그 정도 그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뭉개진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유력한 추정은 네. 실종 사건의 경우에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위치 추적하고 CCTV 추적하고 이렇게 카드 뭐 내역 조회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찾아보는데, 그러다가 이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해서 가는데, 대부분의 경우 99%가 그 실종 사건에서 그냥 일반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다시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분이 실종자로 된 분이 다시 나타나서 별 문제 연락이 아닌 안 걸로 됐다가 네. 다시 연락되는 거죠. 그런 그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 그냥 추정은 이분이, 이 경찰관이 본인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신고 받으면 오겠지, 나타나겠지, 그냥 그저 그런 신고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치부를 하고 네. 종결 처리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직무유기라든가 등등 종결 처리한 것이 뭐 공문서 전자 뭐 위작 뭐 이런 데 해당해요. 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공전자기록 위작죄. 한 명에게 2건의 실종 사망 사건이 그렇게 우연하게 걸릴 수가 그게 아니라
그럴까? 실종이 전담이면 계속 그런 건이 들어올 아, 거 아니에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막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계속 이 건이 아닐 거예요. 계속 전수조사하면 더 나올 거예요. 아. 이거는 전담은 아니고 이제 그날마다 형사과에 당직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네. 당직 서던 날 이 사람이 받았던 경우에 지금 벌써 2건이나 이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하기 식으로 그 싫으니까. 사람은 만약에 했을 다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보면 엄청 많을 또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그렇죠. 있을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당직 서면서 전화 오니까 네, 장미란이라는 분 실종됐어요 라고 신고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3시간 뒤에 아예 연락 닿았습니다 라고 해버리고. 아, 또 휴대전화 A라는 위치 추적은 했대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남성 뭐 전화 왔을 때도 한 5시간 뒤에 네, 연락 닿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위로 종결을 했던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해당 이 경찰관, 이 담당했던 그 실종 신고건 중에 이 장미란 씨와 조금 전 말씀드린 A 씨 제외하고 아직 3건의 실종자, 연락 닿지 않는 3건의 실종자가 더 있다고. 근데 이게 이 제주도만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이 실종 사건 관련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는 이런 일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경찰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네. 자, 요건 하여튼 아마 밝혀져야 될 내용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 요 정도 전해 드렸는데 요 뉴스도 꼭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요런 텀블러가 너무 예쁘네요. 텀블러가 텀블러 같지가 않은데. 이게 네. 텀블러인데 뭐냐면 그 안에서 갈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뭐 믹서. 그렇죠. 딸기라든지 아니면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그냥 들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일단 갈아서 나가면 나중에 층 분리돼 갖고 아주 먹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수박 같은 것도 그렇고. 미숫가루나 토마토 예, 주스. 미숫가루 같은 것도 그냥 여기서 가는 거예요. 예,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들고 나가서 갈아 먹으면 사이즈도 이렇게. 오, 아이고. 깜짝이야. 깔아버렸어. 네, 이거. 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제 충전이 좀. 왜 이건 안 돼요? 왜 저렇게 저거 해봐요? 이제 충전이 좀 이건 안 돼 있어서. 2번 연속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2번 연속으로 눌러야 된대요. 그렇구나. 우리 잘하네. 그래? 나만 몰랐네. 아이. 좀 갈아 먹어봤습니다. 네, 요 안에 분당 2만 번 도는 2만 RPM짜리 초강력 모터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네, 스테인리스 칼날로 위생도 아주 깔끔하고요. 네, 이게 이렇게 좀 안에 저 분홍색으로 주세요. 분홍색으로 가지고. 근데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청소 잘 되고 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다 열리거든요. 네.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디자인도 예쁘고 물 넣고 그냥 한번 돌리면 바로 청소됩니다. 이런 거는. 네. 이거 청소할 때도 이거 돌려서 청소. 그렇죠, 그렇죠. 예. 안에 세제 좀 넣고. 아니, 왜냐면 텀블러 이런 건 사실 청소가 좀 그런데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청소 잘 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싸요? 비싸요? 가격이요. 요거 19,900원 와 이거 드린다. 너무 좋은데. 괜찮죠?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요새 막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 텀블러들 막 2만 원, 3만 원씩 막 네. 하고 있어. 네. C타입 충전이죠. 그렇습니다. 충전이. C타입. C타입. C타입 충전입니다. 되게 전문가적이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 휴대폰 충전기를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요 텀블러 믹서기. 좀 예. 무겁다. 요게 물이 들었으니까 지금. 아 이거 들어있어서 물 그런가? 들어 있잖아요, 지금. 네, 520g입니다. 네. 요 믹서기예요. 네네. 형님. 믹서기라고요. 네. 자, 텀블러 겸 믹서기까지 바로 만나실 수 있는 이번 저희 핫딜 한번 잘 이용해 보시고요. 세 분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